2019년 2월 19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진정 누가 프로파간다인가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유시민 작가가 진행하고 있는 알릴레오에서 이 유 작가하고 최경영 전 KBS 기자가 이 프로파간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파간다라 함은 이제 정치 선동, 뭐 언론 선동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프로파간다를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한 편 보고 진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보도량으로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보다 손혜원 의원의 그런 친척과 그 남편 되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그 목포 구도심에 뭐 20몇 필지 땅을 집을 산 거, 그게 더 중요한 뉴스로 보여요. 전혀 그렇지는 않죠. 뉴스의 가치로 따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고 중요성이라는 게 전혀 다른 차원이고, 이건 네, 영상 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 유 작가하고 최 전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직위가 가벼운가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에 비하면 가볍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땐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나 현직 국회의원이나 그 무게를 누가 무겁다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의원의 그런 권한만 한번 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자체가 국가기관 아닙니까? 입법활동을 진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기관에 속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속해 있는 위원회가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예요. 그리고 여기서 간사를 하고 있어요, 손혜원 의원이. 이 손혜원 의원, 이 문화체육관광 관련해서 굉장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목포 구도심 관련해서도 도시재생사업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분명한 점은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부분 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동네 아줌마 이야기 하듯 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네 아줌마라고 할지라도요, 최순실 사태 때 최순실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좌지우지 하려고 했던 최순실도 어떻게 보면 동네 아줌마 아닙니까? 동네 아줌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가지는 지위와 권력은 막강한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혜원 의원의 직위를 이야기하면서 살펴볼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숙명여고 동창이면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을 과연 가벼운 사람이라고 보고 넘겨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산부 요인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만요, 손혜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밀접하고 연관된 관계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니에요. 정권 게이트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 내용은 확인하셨는지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손혜원 양승태 일간지 보도량을 비교를 했어요, 이 알릴레오에서요. 근데 보면은 그냥 수치만 써 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일간지에서 어느 정도 보도를 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손혜원 의원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 보도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는요,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통계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도요, 뭐 문재인, 홍준표, 문재인 이렇게 검색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자기가 드러내고 있는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거거든요. 그처럼 다양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손혜원, 양승태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온 기사가 몇 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조중동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은요, 이거 참 아주 하수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도 유시민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은 책도 많이 펼치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렇게 보편타당하지 못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 잘못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른 방법을 한번 고안해서 이 KBS를 비교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공교롭게도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것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날짜가 2019년 1월 23일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잡고서 저는 한번 이 KBS의 보도 방침을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보면 아시겠지만요, 이건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입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40번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립적인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5번이었고요. 손 의원에게 유리한 부분은 19번, 불리한 부분은 16번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영방송이라는 이미지에서 균형점을 잡고 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좀 다르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42번 보도가 됐습니다. 손혜원 의원보다 한 2번 정도 많은 그런 수치인데, 제가 느낄 때 중립적인 내용은 7번, 유리한 내용은 3번, 불리한 내용은 32번 정도 나온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균형점이 없다는 거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불리한 것, 유리한 것이 어느 정도 대칭을 이루고 비율을 이렇게 맞추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비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느낌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의 입장이라면은요, 이 두 진영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모두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균형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봤을 때 아주 비판적인 보도로 강력 보도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오히려 유시민 작가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중동 같은 경우에 다른 아니면은 또 그런 종편 TV에서 많은 그런 패널들이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보도를 많이 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보도를 적게 했다고 한다면요, 반대로 KBS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쯤은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프로파간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지.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 뭐 선을 다르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분모에서는 범여권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과잉 보도를 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은요,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보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말씀하셨더라면 조금 덜 했겠지만, 조금 뭐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아주 한정돼서 그쪽만 비판하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제가 봤을 때는 프로파간다의 형태를 띠고 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월 내용만 보더라도 그래요. 2월 내용만 봐도요, 2월에 보도된 건수를 보자면요, 손혜원 의원 관련해 가지고는 총 8번 보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중립적인 부분이 한 6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동기간 내에 31번 보도가 됐는데 중립적인 내용이 1개였고 부정적인 내용이 30회였습니다. 이전 작가나 최전 기자 이야기하시는 대로 언론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고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그래야 된다면, 말씀하실 때 그런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종편 채널을 갖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 뿐만 아니라 이 KBS의 지금 편향된 보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한쪽만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두들겨 대시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저는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유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직 국회의원이나 평론가, 변호사들이 종편TV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손혜원 의원이 주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할 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 작가께서도 이 알릴레오 방송 하시면서 나와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문정인 특보도 있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 초청해서 하시면서 또 우리 패널들 모셔오는 분들, 지금 최정 기자나 이런 분들도 봐도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정보 전달하시려고 하시면서 그들이 그 얘기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어떤 국민이 대다수가
유전 작가가 말씀을 잘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만 프로파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종편 채널도 어느 정도 자신의 색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편향된 보도를 한 것도 있을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걸 비판하려고 했다면요, 전체적으로 공중파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편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 자체가 프로파간다입니다. 누구를 프로파간다라고 비판하실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와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범주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작가가 나와가지고 손혜원 의원 보도 관련된 내용들 잘못됐다 비판한다면요, 문재인 대통령 옹호하는 그런 걸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직시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진정 누가 프로파간다인가 하는 주제로 유시민 작가의 알릴레오 내용 한번 비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